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이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이 PD이고요. 오늘의 주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변이 좀 가늘어지거나 혈변을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 단순한 장 트러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대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대장암과 함께 조금은 생소한 직장암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카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재임 교수님과 함께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교수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대장학문외과 교수로 있는 이재임입니다. 네. 네.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요, 사실 워낙 수술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 복강경 대장 직장암 수술 2,000회 이상이 맞나요, 교수님? 아마 저희 연배면 네. 아마 저희가 이 외과 의사로서 20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의 수치는 저 아니라도 저만큼의 경력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렇지 아유, 또 않을까요? 겸손하시기까지 또. 네. 그리고 또 로봇 대장암 수술, 뭐 복강경 탈장 수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네.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복강경 수술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까지 굉장히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교수님께서 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물론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있으니까 대장암 수술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요. 네. 요즘 이제 관심 갖고 있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직장암 치료에서 네. TNT라는 치료 요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2024년 10월, 네,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된 요법인데 기존에는 직장암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요법만 이제 가능했던 것들이 항암 방사선 요법 또 항암 치료까지 수술 전에 충분히 다 해서 직장암에 생긴 종양, 암을 충분히 줄여서 최대한 항문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법인데 사실 서구에서는 훨씬 더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던 요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작년 10월부터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항문을 살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TNT 요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전 이제 대장 직장암 수술하는 의사기도 하지만 제가 탈장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장 수술이 사실 뭐 간단한 서해부 탈장도 있겠지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복벽에 큰 탈장이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은 탈장 크기가 큰 만큼 만약에 절개 수술을 하면 굉장히 큰 절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로봇으로 하게 되면 수술은 아주 로봇 그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큰 수술을 잘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연배 많으신 여자 환자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인데 네네네. 직장 탈출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우리 흔하게 치액, 뭐 치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좀 분리되게 항문으로 뭐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게 결국 그게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튀어나와서 환자들이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는데 네,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수술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행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저 직장암 TNT 요법 관련해서 사실 네. 많은 교수님들 만나 뵙다 보면은 이 수술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이 된다는 걸 좀 느끼고 맞습니다.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확실히 좀 수술 전에 이렇게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하는 게 많은 암종에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네.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교수님. 그 대장암은 사실 발병률도 높고, 뭐 워낙에 뭐 젊은 대장암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 직장암은 조금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여기서부터 지금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잠깐 슬라이드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네. 우리 몸에 배 안에 대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항문에서부터 한 15cm 정도 부위, 이렇게 고든 장이라 그래서 직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직장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대변이 지나가는 큰 하나의 통로겠지만 대장 주변이나 직장 주변이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나 아니면 혈관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특히 직장은 좁은 골반에 있어서 어떤 수술 방식이나 치료 접근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부위가 그 대장 그 전체에 비해서는 좀 일부기 때문에 발병률도 대장암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또 네.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보시면 이 각각의 대장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건데, 어머, 이게 네, 비율이 있군요. 네, 비율입니다. 보시면 맹장이 우리가 맹장염의 맹장은 사실은 이 충수돌기를 말하는 거고요. 맹장, 그다음에 네. 상행결장, 간, 만곡부 해서 한 20% 정도의 암이 생기고요. 네. 대장의 이 왼쪽 편으로도 구불결장까지 하면 한 30% 정도 암이 생기고, 요 작은 직장 부위에 무려 38%의 암이 생기니 적게 생기지 않습니다.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뭐 치료 방법이나 예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지 궁금해요. 네. 보시면 네. 이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고 예후가 다른데, 대장암은 대부분 수술을 먼저 합니다.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전이가 동반됐다던가 아니면 네. 대장암에서 암이 대장을 벗어나서 주변 조직으로 많이 침범이 됐다 하면 조금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은 대장암은 수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기인지 3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직장암은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리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항암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수술 전에 충분한 치료를 다 해주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적인 치료를 더 할 수도 있는 게 조금 치료 방법이 대장암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대장암은 왜 내시경하다가 네. 이제 주로 발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암도 내시경 통해서 발견되는 건가요?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네. 제 외래에 저도 네. 가끔 저 치질인 것 같아요 라고 오는 환자인데, 제가 진료실에서, 내시경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진찰만 하고도 이 부분은 직장암 환자이실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증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건지? 증상이 일단은 네. 환자분의 대부분 증상은 혈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건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을 직접 네네네. 항문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직장이기 때문에 항문에서 가까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문에서 15cm 이내의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과 의사가 손을 넣었을 때 제가 손가락이 한 7cm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직장에 생긴 암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찰만 하더라도 예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군요. 조금 다르게 발견되는 경우도 네.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후는 어때요? 예후는 대장암에 비해서 직장암이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년 생존율을 1기에서 3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내어놓은 건데요. 대장암이 조금 더 좋고요. 직장암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를 한번 비교해봐도 네. 직장암이 대장암에 비해서 같은 기수에서 조금 5% 정도 네,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이
우리 골반에 좁은 공간에 음. 들어있고 또 치료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점점 예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암 치료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네, 예후는 좋아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젊은 대장암이 네, 되게 많다. 맞습니다. 이런 막 기사들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지 실제로는 궁금합니다. 실제로 궁금하시죠? 네. 한번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암이 발생하는지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발표된 자료인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 2022년도에 제일 많이 발생한 암은 네. 갑상선 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대장암인데요. 2위가 대장암이에요? 네, 2위가 그렇게 대장암입니다. 많아요? 네. 남자랑 여자를 좀 나눠보면 음. 남자는 1위는 폐암이고요. 그다음에 3위가 대장암입니다. 여자는 1위는 유방암이고 3위는 대장암인데 전체 숫자로 합치면 아마 대장암이 그래서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 우리 PD님 질문하신 것처럼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다고 하는 대장암이나 직장암은 젊다고 보는 연령이 50세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호발하는 연령이 60대, 50대 이후 60대, 네네네. 70대까지 보고 있는데 50세 미만의 대장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 조사한 자료에서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에서 12.9명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 조사를 42개국에서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 네. 1위다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층의 대장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한번 원인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우리도 많이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굉장히 지방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또 가공된 육류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또 충분하게 식이섬유, 섬유질, 야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늘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또 그에 동반돼서 비만도 있고 또 우리 업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주 과거에 우리가 정말 예전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뭐 이런 시대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야간 근무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체 리듬을 다 깨트리면서 하는 근무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섭취하는 것들 또 많이 썼던 항생제나 약물들 이런 것들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그런 생태계 변화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젊은 환자들에서의 암의 발생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다양한 좀 복합적인 이유로 늘어나고 네. 있는데 젊은 암은 세계 1위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또 이제 어떤 이유들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젊은 환자들은 조금 암세포가 조금 타입이 안 좋은 암세포들이 잘 생깁니다. 예를 들면 네. 점액형 암이라던가 네. 또 미분화형 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이런 종류들은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 생겼을 때도 좀 안 좋은 유형이거든요. 근데 젊은 환자들에서 이런 종류의 이런 형태의 암들이 좀 더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진 진짜 나라에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검진의 대상이 보통 40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세 이하의 젊은 환자들은 사실은 국가검진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증상이 생겨서 아주 불편했을 때 이제 진료를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암이 발견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후도 좀 나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진료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 보실 텐데 네. 요즘에 좀 젊으신 분들도 네. 좀 많이 좀 뵙게 되는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합니다. 저도 20대, 30대 진짜요? 환자분들이 있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린 친구는 17살 대장암 환자도 있었어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은 대장암이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하거나 진료를 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보다 진단됐을 때 더 놀라고 당황하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진행된 경우들이 많고.
네. 그렇군요. 네. 빨리 뭐 어떤 증상들이 어떤 건 있는지, 뭐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 용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대장은 뭐 내시경을 워낙 또 많이 하고 있고 네. 이제 용종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신데 직장암도 용종이 진행돼서 암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용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암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용종이 암이 네. 되는 건 대장이나 직장이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 용종이 정상적인 요 부분이 정상 대장 내시경 소견인데요. 요렇게 올라와 있는 게 대장에 생긴 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종이라고도 하고 용종이라고 하는데 이 용종이 조기암이나 진행암이 되는데 시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용종이 생겼을 때 빨리 제거를 하면 이 용종이 암이나 진행암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진단 방법, 빠른 진단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 선종은 용종이랑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거의 되는 걸까요, 같은 교수님?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종 중에서 네네네. 선종도 있고 또 과우종도 있고 여러 가지 용종이 있지만 그중에 용종 중에 선종이 주로 암으로 변하는 종류의 암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시경을 해보면 가장 좋겠지만 네. 증상으로 알기는 좀 어렵겠죠. 증상이 좀 있을까요, 증상이 교수님? 네 약간 여러 가지 네. 증상들이 있긴 한데요. 네네네. 네, 대장암이나 직장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뭐 네. 혈변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변이 좀 남아 있는 느낌이 든다던가 변이 가늘어진다던가 또 덩어리가 배에서 만져진다던가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암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장암입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암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고 해서 환자분 암이 의심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너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뭐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들은 워낙 흔한 증상들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직장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직장암 하니까 혈변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맞아요.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연관이 있습니다. 네. 네네. 특히나 이제 보시면 네네. 우리가 대장 직장을 좀 네. 모양을 봤을 때 우리 네. 몸에서 한 절반 정도, 오른쪽 절반 정도를 오른쪽에 생긴 암이라고 하고 왼쪽의 절반 정도를 왼쪽에 생긴 암이라고 하면 사실 직장이나 직장에 가까운 이 대장들은 왼쪽에 속하는 암들인데요. 이 왼쪽에 속하는 암들은 항문에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암 덩어리에서 피가 나면 아주 빨간색 피가 납니다. 그래서 선홍색의 피가 나기 때문에 혈변이 있으면 직장이나 아니면 왼쪽 대장에서 나는 생긴 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장의 직경이 왼쪽이 더 좁거든요. 오른쪽에 비해서. 그림 네. 보시면 네, 그림도 네, 네. 일부러 그렇게 약간 확대해서 그려놓은 건데 왼쪽 대장이 더 직경이 좁기 때문에 암이 커지면 금방 장이 잘 막힙니다. 그래서 장도 막히고 또 장이 좁아지니까 변비가 생기기도 쉽고요. 근데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직경이 왼쪽보다 좀 넓고 또 오른쪽에는 변이 딱딱한 변이 아니라 오른쪽 대장에 있을 때는 아직 변이 좀 묽은 물변에 네.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덩어리가 많이 커질 때까지 잘 모르세요. 네, 또 대변도 잘 지나갈 수 있고 신기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른쪽에 생긴 대장암은 굉장히 큰 덩어리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만져지기도 하고요. 그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더 일찍 발견되고 늦게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왼쪽이 조금 더 빨리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장에 네. 폐쇄 증상이 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시경은 잘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검사들 또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네. 제일 우선 제일 네. 중요한 건 대장 내시경입니다. 아마 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많이들 네. 받아보시기도 하고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대장 내시경이 제일 중요한 검사인 게 일단 우리가 눈으로 직접 암을 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대장 내시경이 중요한 건 이 대장 내시경을 해야
우리가 암에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떼내서 그걸 저희가 현미경으로 직접 봤을 때 암세포가 있는 걸 확인을 해야 암이다라고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PD님도 받아보셨나요? 네, 저도 한 두세 번 받아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 하기 싫어요, 네, 교수님. 네, 힘든 검사예요. 네. 모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힘든 검사라고 느낍니다. 이게 장 청소도 해야 하고 또 검사하는 동안에 통증도 꽤 있고 또 좀 드물지만 대장 내시경 하는 동안에 장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다들 좀 주저하시고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검사고 이 검사를 잘 하는 게 대장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검사들이 제가 요 왼쪽에 준비한 그 사진이 여기는 CT고요. 이 부분은 MRI이고 이건 PET-CT 검사입니다. 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암이 얼마나 큰지 혹시 간이나 폐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내시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진을 하게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이 질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교수님의 이제 전문 분야이신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장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요즘에 좀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어떤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용종이나 뭐 작은 암을 제거하고 뭐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뭐 개복 수술이라든지 그 어떻게 좀 나누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제일 이제 내시경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건 네네. 아주 초기 암인 경우입니다. 네. 네, 암이 우리가 장의 벽 중에서 점막층 정도까지만 침범이 있을 때는 내시경적인 절제로 수술이 가능한데 네네네. 그렇지만 또 위치에 따라서는 내시경적인 절제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으세요. 항문에 아주 가까운데 내시경은 항문 가까이 내시경은 사실은 내시경을 이렇게 꺾어서 J자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해서 그 부분은 오히려 내시경적인 제거가 좀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항문을 벌려서 한다던가 아니면 항문을 통해서 저희가 복강경 수술하는 것을 넣어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내시경적인 절제는 사실은 아주 초기일 때만. 아주 초기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좀 진행이 되면 이제 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복강경 수술, 또 개복 수술 이런 거 하는데 개복 수술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했던 수술이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 개복 수술이라는 게 우리 배에 거의 아주 큰 절개, 20cm, 30cm 이런 절개를 해야 대장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절개면 아무래도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복강경 대장 수술 같은 경우는 배에 한 1cm 정도의 우리 투관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대장을 배 안에 있는 대장 수술을 하는 건데 사실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네. 거의 개복 수술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수술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의 환자의 복부 사진입니다. 네, 이게 직장암 수술하는 사진이고 오른쪽 대장암 수술. 네, 만약에 우리가 개복했다 그러면 아마 네. 이 명치 끝에서부터 아래 골반까지 큰 절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작은 절개. 우리가 수술하고 대장이나 잘라낸 직장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5cm 정도의 절개는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절개 개복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훨씬 절개가 작아지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배꼽이나 아니면 복부에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하는 단일공 수술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환자분의 복부 상처는 이렇지만 네.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개복 수술과 거의 동일한 수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그럼 가능하다면 거의 이제 뭐 복강경이나 이런 단일공 수술로 네, 맞습니다. 진행이 된다. 네. 그럼 환자분들이 그 느끼시는 부담도 좀 훨씬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부담도 덜 하시고 네. 수술하고 회복도
네, 네. 훨씬 빠릅니다. 우리 똑같이 어딘가를 다쳤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다친 경우하고 많이 다쳤을 때 움직임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무래도 조금 다쳤을 때가 훨씬 빨리 회복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부 상처가 훨씬 적고 절개가 적고 하면 환자분들의 어떤 회복도 훨씬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로봇 수술도 좀 궁금해요, 교수님. 네, 맞아요. 로봇 수술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네네네. 로봇은 이 손과 이 손 모양을 제가 같이 놔뒀는데 네. 이 로봇 관절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손목이나 팔을 움직이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재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도 대장 직장암 수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이 아주 좁은 골반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 수술이 복강경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좁은 골반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게 좀 용이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직장암 수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도 이렇게나 많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로봇도 보여드릴게요. 어머, 또 더 발전됐어요? 네, 이게 아까 단일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절개 하나를 통해서 로봇 카메라와 팔이 3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좁은 부분에도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복강 안에 이루어진 넓은 부분에도 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술들이 도입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더 좋은 수술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갈래로 좀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보여주시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교수님. 그렇군요. 우리가 수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질문들을 조금 주셔서 질문들을 조금 정리하고 진행해봐서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좀 질문 전달 드려볼게요. 마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47세 남성분이시고요. 변이 좀 가늘게 나오고 피가 조금 묻어나 오셔서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근데 대장 내시경한 지 4년이 됐는데 저 이거 질문 되게 궁금하네요, 교수님. 이게 치질인지 아니면 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지 이런 거 좀 구분하는 법이 좀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게 피가 묻어나시는데 이거는 저처럼 대장문외과 의사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에서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도 일단 조금 혹시 암인지 치질인지를 조금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직장 수지 검사로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문에서 한 10cm, 7, 8cm 보다 더 위쪽 부분에 있는 암이라 하면 혈변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수지 검사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을 해봐야 하고요. 4년 정도 되셨다 하는데 저희가 보통 권고하고 있는 건 5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혈변이 묻어나시면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진료를 한번 보시는 걸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에서 직장암은 몇 % 정도 되나요? 엔젤님께서도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아까 제가 준비했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대장암 중에서 직장암은 30%에서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꽤 네, 맞습니다. 것 같은데. 15cm 부위이지만 생각보다 발생하는 퍼센트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저는 37살인데 최근 내시경에서 이제 선종 2개, 과형성 용종 1개를 제거했습니다. 선생님은 2, 3년에 한번 다시 보자고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조금 더 자주 받아도 괜찮은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보통 제가 5년에 한 번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 5년에 한 번이라는 건 가족력이나 아니면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5년이고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시고 특히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아버님께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나이가 조금 이르시다 하면 조금 더 일찍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지금 37세이신데 이미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잘 하셨던 것 같고요. 2, 3년에 한 번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년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 하면 지금처럼 위험 요인이 있고 하면 근데 이제 저희도 임상적으로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선종이 발견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선종이 발견됐을 때 이 선종을 제거하고 1년이나 2년 뒤에 대장 내시경을 한번 다시 해보라고 하는 게 이 지금 제거했던 선종이 재발할 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종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 제거한 선종 말고 다른 부위에 또 선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년 정도 후에 검사를 해보면 또 다른 부위에서 선종이 또 생깁니다. 그럼 아무래도 몇 년 지나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네네. 빨리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과형성 용종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수님? 과형성 용종도 일종의 네. 용종인데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되는데 과형성 용종도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할 땐 다 제거합니다. 네. 이렇게 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재근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혹시 직장 탈출증 예방에 케겔 운동이 도움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네. 답변 주시자면요. 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도움이 오. 되셔서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 탈출증이 생기는 원인이 여자들 같은 경우 임신 또 뭐 무거운 걸 많이 든다던가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압력이 아래로 골반 쪽으로 많이 미쳐서 이제 발생하는 게 원인인데요. 골반을 받쳐주는 이 골반 근육이 사실 많이 약해서 직장 탈출증이 생기는데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골반을 받쳐주는 골반적 근육을 조금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파란 하늘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을 좀 하셨나 봐요. 네.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방송을 보시고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장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변은 못하고 나오는 느낌만 있으면 화장실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화장실을 좀 많이 가셔서 조금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언제쯤 자의로 누울 수 있고 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괄약근이 남아 있어서 직장 전체 절제하고 대장을 바로 연결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수술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셨으면 지금 느끼시는 증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원래 직장이 하는 역할이 대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았다가 마려운 느낌이 오는 신호가 오면 대변을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직장을 지금 다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하신 상태잖아요. 그리고 대장을 이제 바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 대장이라는 게 자리는 원래 직장에 있던 자리에다 연결을 해놨지만 실제로 원래 직장에 하던 변을 이렇게 모았다가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신호를 주고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 대장으로 내려와서 항문 입구에 와 있으면 그냥 가면 바로 나오고 가면 바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장이 이전에 있었던 직장처럼 대변이 내려왔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려운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죠. 네네. 근데 뭔가는 계속 흘러나오고 실제로 변도 좀 자주 가시면서 변도 형태가 아직은 아마 늘 보는 우리가 정상적인 변이라고 보는 형태는 아직 안 되셨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조금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혹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떨까요, 교수님?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네. 아직 한 달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네. 조금 천천히 좋아진다 생각하시고 조금 인내심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영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저 60세 여성분이시고요. 검진에서 맹장 부위에서 톱니형 용종 나와서 제거했습니다. 2년 전에는 횡행결장 부위에 톱니형 용종이 나와서 제거했고요. 육식 안 하고 채소, 해조류, 과일 주로 먹는데 왜 이렇게 톱니형 용종이 이게 톱니형 용종이란 게 있나요, 교수님? 톱니형 용종도 선종의 일부분인데 모양이 그래서 네. 저희가 톱니형 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먹는 거랑도 조금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될 수 어 있을까요? 먹는 게 물론 대장암이 생기는 위험 요인에 우리가 뭐 가공육이나 뭐 붉은 육류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용종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잘 인제 식사 생활을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 식사만 가지고 암의 발생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종의 발생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도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우리 환경적 요인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갖고 '나는 식사를 잘하는데 왜 용종이 생길까?' 이것만 갖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름나기 중님께서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혹시 수술 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운동이라도 좀 해 놓아서 좀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충분히 휴식을 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좋을지 혹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수술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인제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지 않고 계시는 시간이라면 가벼운 운동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충분히 근육량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그냥 가벼운 운동들 걷기 이런 것들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피곤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히 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우리가 보통 며칠 동안 금식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단백질이라든가 영양분 공급을 잘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요. 직장암 수술 후 2년 차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병원 예약이 잡혀 있긴 한데 아직 4개월 정도 남아서 혹시 좀 미리 당겨서 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마 환자분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갑자기 피곤한 증상이 있고 네 식욕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2년 차이신 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진료를 빨리 보셨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발이나 전이가 제일 많은 시기가 2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차이시면 아마 아직 만 2년이 채 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환자분의 마음에도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 또 빨리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환자분도 더 안심하실 수 있고요. 네네네.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혹시 이상이 있다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4개월 남았다고 하시지만 조금 당겨서 진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내용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뭐 가족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질문 가운데서도 그 장루와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직장암은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항문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항문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요. 네. 이게 꼭 뭐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인공항문을 저희가 인제 대장암 수술하고는 별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직장암의 경우에는 만약에 아주 암이 항문에 아주 가까워서 암 수술을 할 때 충분하게 안전거리, 암이 충분히 다 제거될 수 있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남기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주변에 있는 근육들까지 암이 침범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항문을 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제 인공항문 장루를 해야 될 수 있고요. 또 항문을 살리긴 하지만 이전에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들로 인해서 수술하고 연결해 놓은 부분, 우리가 문합부라고 하는데 연결 부분이 조금 아물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대변이 안 지나가면 좋겠다 할 때도 저희가 장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네. 장루가
우리가 수술하고 나중에 장루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복원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영구적인 장루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장루이냐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암 수술하고 항문은 보존을 했지만 이 연결 부위가 잘 아물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일시적인 장루이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암이 항문 가까이 아주 가까이 침범을 해서 항문을 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영구적 장루를 만들게 됩니다. 또 장루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소장 끝을 장루를 만드는 회장루도 있고요. 네. 대장 중간 부분을 꺼내서 인공항문을 만드는 결장루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부위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요거 장루를 달고 일상생활이 뭐 어떻게 좀 가능한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조금만 네. 적응이 되시면 네네. 인공항문을 갖고 계셔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요. 직장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장루 주머니 없이 장루에서 관장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마개로 막아놓고 지내시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한 일상생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은 뭐 아주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인공항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데 네. 물론 평생을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시긴 할 텐데 피치 못한 경우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하고 그런 경우에도 생각보다 잘 환자분들이 관리도 하실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아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질문 가운데 이제 수술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건 없을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보통 수술하고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면 식사나 배변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질문 주셨던 분처럼 직장암의 경우는 조금 더 적응 기간, 조금 더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장암이나 직장암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그냥 가벼운 산책 같은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한 3개월 지나시면 뭐 웬만한 운동은 다 대부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변이 너무 자주 이렇게 나오는 직장암 환자분들은 이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긴 하지만 몸의 기능상으로는 가능하시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일상적인 업무, 네, 직장 생활도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그래도 비교적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뭐 저희가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좋은 건 많이 하고 좋지 않은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좋은 건 사실 뭐 충분한 섬유질, 야채 이런 것들 많이 드셔주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들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가족들이나 주변에도 얘기하는데 대변 본 다음에 한번 내 변이 어떤지 변 상태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뭐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변 보고 물 내려버리는데 조금 한번 확인해서 혹시라도 피가 묻어나지 않는지 또 변의 형태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 좋은 거 안 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술이나 담배 안 드시는 게 좋고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많이 가공된 우리 육류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진료실에서 좀 요런 거는 좀 안타까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을 뭐 전혀 안 해보셔서 너무 좀 늦게 발견이 됐다던가 그런 경우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떠세요? 네, 있죠. 제가 또 최근에 또 있었던 환자분인데 혹시 환자분은 치질인 줄 알고 오셨어요. 항문 밖에 뭐가 튀어나옵니다 하고 치질이라고 오셨는데 제가 그 튀어나왔다고 하는 걸 보자마자 치질이 아니라고 바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좀 단단한 덩어리다. 네,
내지는 통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피가 나는데 좀 그냥 한 번 나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배변을 할 때마다 대변 볼 때마다 자꾸 피가 계속 난다. 그러면 뭔가 피를 계속 나게 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내시경 빨리 해보시거나 진료를 빨리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치질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질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건강 찾는 김형사님께서요. 저희 어머님께서 3년마다 꾸준히 내시경을 하셨는데 이번 검사에서 갑자기 2cm짜리 용종이 발견돼서 떼었습니다. 평소 크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빠르게 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용종마다 자라는 속도가 좀 다른가요?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용종의 그 특성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조금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내지는 내시경을 저희가 충분히 잘 하지만 대장이라는 장기의 특성상 대장이 주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름 사이에 조그마한 용종이 있었던 게 대장 내시경 때 발견되지 않으면 몇 년 지났을 때 발견되면 조금 커져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정직한 세상님 질문 한번 볼게요. 남편이 40대인데 용종이 7개나 발견돼서 모두 제거했습니다. 혹시 용종 체질이라고 하던데 정말 이게 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지 혹시 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체질이라고 저희가 잘 말씀드리진 않지만 네. 용종이 잘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음. 제거를 했는데도 내년에 1년 뒤에 검사하면 또 용종이 발견되고 또 다음에 검사하면 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대장 내시경을 잘 받으시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2년 뒤에 다시 검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1, 2년 뒤에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용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용종들을 빨리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유전적 요인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럴 것 같고 또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 하시고 건강한 운동 하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혹시 한 몇 세에 그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만약에 그냥 아무 위험 요인이 없다 하면 40세에서 45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암 환자분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제 꼭 대장암이 아니라도 암이 있었던 분이라 하면 약간 이런 암들이 생길 수 있는 가족력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그 나이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부터 예를 들면 아버지가 40세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다 하면 자녀분은 35세 정도부터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 인생의 랑님 질문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힘든 치료만 잘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이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많이 불안하시다고 합니다. 전이성 대장암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만약에 전이가 되면 4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3기 환자는 사실 대장암의 병변은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된 상태이시고 항암 치료는 이후에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지는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입니다. 네. 그 역시 전이성 대장암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암 덩어리는 잘 제거가 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대장 말고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다른 장기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덩어리가 커져야 우리가 검사했을 때 CT라든가 PET 같은 걸 찍었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대장에서 생긴 암이 혈관이라든가 아니면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 가서 자리를 잡고 덩어리를 만든 걸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1기 환자에 비해서는 2기나 3기 환자가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기에 비해서는 3기 환자가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기 환자는 항암 치료를 수술 후에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전이가 되면 저희가 4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4기라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4기인데도 수술이 가능하다 하면 최근에는 대장암 4기에서도 수술을 권하고 있고요.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계속해서 옵션이 있으니까. 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대장암 그리고 직장암까지 알아봤습니다. 직장암은 저희가 막 평소에 익숙한 암은 아닌데 네. 생각보다는 많이 발병하는 암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증상은 어떤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늦은 저녁 시간인데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